샬롬, 안녕하십니까.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조이 예루살렘은 한국에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체가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나라의 존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처럼 먼저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한국으로 나왔고 현재 한강진역 등에 모인 대다수의 국민들과 같이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다른 어느 누군가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살다가도 돌아와 전쟁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었고 또한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유대인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총알 앞에 서거나 싸우는 실질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만났던 많은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저희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자신들도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결코 이번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시는 많은 조이 예루살렘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 세력이 이미 가자 지구에서 상당한 재기를 이루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하마스의 병력은 12,000에서 2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마스가 새로운 세력을 모집하여 실질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채널 12가 보도하였고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의 군대와 합쳐서 하마스의 전투 요원이 2만에서 2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IDF가 전쟁 내내 사살했다고 발표했던 PIJ 전투원 17,000명에서 2만 명의 수치를 넘는 숫자입니다. 지난 6월 IDF는 하마스 전투원 14,000명에서 16,000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으며 전쟁 중 6,000명 이상의 가자 주민이 피난했다가 최근 2,200명만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가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지난 2023년 10월 IDF가 하마스 전체 병력이 25,000명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하마스가 기존 병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병력을 모집했다는 점에 있어 그 수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 다른 추측으로는 IDF가 당초 추산했던 25,000명의 수가 아닌 전쟁 전 추산치가 3만에서 4만 명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수요일 4만이라는 숫자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전투원의 대부분이 여전히 본래 부대 출신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 명의 새로운 병력을 추가했을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채널 12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9,000명의 하마스군이 가자지구의 북부와 남부에 분산되어 있고 PIJ가 4,000명을 더 보유하고 있으며 7,000에서 10,000명의 무질서한 전투원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결과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브리핑에 따르면 가자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전투원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널 12의 수치 역시 차이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IDF 추정치 역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포스트에 따르면 전체 인원수는 불확실하지만 많은 수의 하마스 전투원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기를 지급받는 신규 전투원의 질이 전쟁 초기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월요일 도하의 협상가들이 가자 북부로 주민들을 복귀시키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남성, 여성, 어린이는
영토를 양분하는 회랑에서 검사를 통과한 후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재강화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부의 중요한 양보로 간주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네차림 회랑의 검사는 외부 국제기관에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은 회담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하마스가 전쟁 종식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전 합의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모사드 국장 데이비드 바네아가 도하로의 출국을 연기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야히야 신와루의 동생인 무함마드 신와루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협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인질들 가운데 상당수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하마스가 어떤 인질들이 아직 살아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식통은 낙관론적 보도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해외의 하마스 지도부뿐 아니라 가자지구 내부의 지도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아드완 병원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발견한 경위에 대해 현지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수사관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 북부의 카말 아드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병원을 그들의 활동을 위한 민간인 외관으로 사용했습니다. 12월 말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의 아드완 병원에 숨어있던 하마스 테러리스트 240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테러리스트들은 10월 7일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가자 국경 지역 사회에서 약 251명을 납치한 사건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병원처럼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에 환자들이 그저 겉모습만 보고 병원으로 끌려왔다고 이스라엘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조사관들에 따르면 병원장인 후삼 아부 사피의 박사는 하마스의 지역 테러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부 사피의 박사는 자신의 의사들이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은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역시 손에 피를 묻힌 테러리스트로 결국 병원장의 모든 속임수와 가면이 드러나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에 따르면 아부사피에는 하마스 고위 테러리스트이며 구급차를 타고 IDF 군을 피해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한 명이 부상을 가장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에 따르면 구급차에 다가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남자에게 질문을 했으며 그가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며칠 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손의 깁스는 새 것이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바디랭귀지를 통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IDF가 대피하는 부상자들을 신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이용해 탈출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IDF는 카말 아드완 병원이 하마스의 작전 및 조직 기지로 폭발물, 탄약, 무기를 준비하는 곳이었다고 말하며 인질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이 병원을 여러 차례 거쳤으며 하마스는 병원 내부에 작전실을 설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대비해 이란이 군사훈련을 2배로 늘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군은 이란 이스파한 지방의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훈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시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IRGC 준장인 알리 모하마드 나에인은 이란군에서 실시하는 훈련과 군사훈련이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로 앞으로 2주 후에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와 올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받은 군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란 남부와 서부의 6개 주에서 약 30회의 해상, 육로, 공중 훈련이 최소한 2개월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훈련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이에니가 비공식적으로 적은 상황을 잘못 해석하여 거짓된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슬람 공화국이 약해졌다고 묘사하려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나예인은 모든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비례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자 지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에 따라 이들을 하마스와 싸워가며 이스라엘의 IDF는 피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들이 다시 하마스의 새로운 요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채 하마스 요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불나방과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사용하는 하마스가 정말 이들을 위한 지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부디 현명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자의 주민들의 복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자의 주민들 가운데 속이고 섞여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마스에 의해 억압되었던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가자의 실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병원으로 위장하는 등의 테러리스트들의 전략들을 IDF가 완전히 파악하고 잡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란이 하고 있는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긴장해야 하는 것은 이란의 국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번에 이란의 지도부를 괴멸시키고 이란의 시민들을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투에서 현명하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킬 책임 역시 행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닌 이단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동상과 사진을 걸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